박정훈 대령이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윤석열과 국힘 패거리들은 몰랐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거하려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1년 걸리던 걸 고작 5일 만에 밝혀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TF가 박정훈 대령을 중심으로 조사분석실을 신설했다는 소식은 단순한 인사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가 이제야 정리할 건 정리하겠다는 방향을 공개적으로 선택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국무총리실이 체계 개편 계획을 보도자료로까지 내고 김민석 총리가 박정훈 대령의 중책을 직접 언급한 것도 그 의지를 강조하려는 장치로 보입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 공직자가 군 조직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가 군의 명예를 갉아먹고 있었고 바로 그 지점에서 명예회복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이기도 합니다. 조사분석실은 박정훈 대령을 포함해 27명으로 꾸려졌고요. 징계와 수사 같은 행정처리 방향을 검토하며 기존 조사 결과를 검증하고 보완하고 추가 의혹까지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고 했습니다. 이 구조는 사실상 책임 소재를 흐리는 방식을 끊어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누가 어떤 지시를 했고 누가 어떤 문건을 공유했고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실행을 도왔는지에 대한 판단이 늦어질수록 군 조직은 스스로의 원칙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분석실은 결론을 내리는 곧이라기보다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장치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장치가 지금에서야 필요해졌는지 이 질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JTBC 보도를 통해 드러난 내용만 보더라도 국방부 조사본부 소속 수사단장이 계엄 당시 수사관들을 모아 국회로 출동하라고 지시했고 수갑과 마스크를 준비하라거나 조사본부 패치는 부착하지 말라는 지시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또 조사단장이 2017년에 작성된 계엄 대비 문건을 간부들에게 공유했다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이런 사안이 사실이라면 논란 정도가 아니라 군의 명령체계가 헌정질서를 어떤 방식으로 훼손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더 납득하기 어려운 건 이런 의혹이 제기된 간부들이 1년 넘게 현직을 유지해왔다는 지점입니다. 국방부는 검찰의 압수수색 등으로 자체 조사가 어려웠다고 설명했지만 국민이 받아들이기엔 변명에 가깝습니다. 군은 언제나 준비를 강조합니다. 위협이 닥치면 즉시 움직이기 위해서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내부 정리만큼은 1년을 끌었고 그 사이 군은 스스로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가 내란 청산 의지가 있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와중에 국방부가 조사본부 소속 16명을 직무정지했다는 발표가 뒤늦게 나왔습니다. 분리조치된 상태에서 TF 조사를 받도록 했다는 설명도 뒤따랐습니다. 중요한 건 조치 자체보다 조치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흐름입니다. 취재가 시작된 직후 대규모 직무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보도는 국방부가 스스로의 속도로는 끝까지 미적거렸다는 인상을 더 강하게 남깁니다. 한 발 늦게 조치를 취하는 행태가 반복된다는 비판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국방부가 스스로 증명해버린 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훈 대령이 조사분석실 실장을 맡는 그림이 갖는 상징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정훈 대령은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초동조사를 지휘했고 VIP 경로설 등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 문제 제기가 특검 수사로 이어졌고 윤석열과 이종섭, 임성근 등 28명이 기소됐다는 설명도 함께 나왔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박정훈 대령이 어떤 진영의 얼굴이 아니라 원칙과 절차라는 언어로 버틴 인물이라는 점입니다. 군 조직에서 원칙을 말하는 사람이 조직을 흔든다는 이유로 공격받는 순간 군은 전투력이 아니라 정당성을 잃습니다. 이번 TF 개편 이후 며칠 사이에 직무정지 같은 가시적 조치가 이어졌다는 점은 박정훈 대령 개인의 능력과 별개로 국방부가 그동안 어디를 바라보며 시간을 흘려보냈는지까지 비추게 합니다. 그동안은 확인 중 검토 중 같은 말로 책임이 분산됐고 그 결과로 의혹 당사자들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조사분석실이라는 이름 아래 검증과 보완, 추가 의혹 조사라는 기능이 명시됐고 그 기능이 실제로 작동하는 듯한 장면이 빠르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국방부가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가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안규백 장관에게도 이 대목은 부담이자 기회일 겁니다. 부담인 이유는 지금까지 국방부의 대응이 느리고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기회인 이유는 박정훈 대령이라는 검증된 인물을 전면에 세웠다면 이제는 속도와 결과로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할 수 있는 일을 박정훈 대령 혼자 떠안게 만들면 또다시 국방부는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조직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권한, 자료 접근, 협조 체계, 인사보호, 외부 압력 차단 같은 실질적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특수본이 자백유도제 관련 문건이 작성 경위를 최우선적으로 살펴보겠다고 한 점도 같은 맥락입니다. 의문점은 많지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우선 확인하겠다는 설명은 그동안 국방부가 스스로 확인하지 못한 영역을 이제야 테이블 위로 올리겠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여기에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문건이 수사의 출발점으로 언급됐다는 점까지 보면 국방부가 내부 정리만으로 끝낼 수 없는 사안들이 쌓여왔다는 것도 드러납니다. 결국 군의 오명과 상처를 씻어내려면 조직 내부의 체면보다 국민 앞에서의 설명 가능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이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왜 박정훈 대령을 흔들려 했는가로 이동합니다. 박정훈 대령이 최상병 사건에서 보여준 태도는 한 번의 폭로가 아니라 군 내부의 관행적 은폐 구조를 건드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 자체로 국가의 안전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더구나 12.3 불법 계엄과 관련된 조사와 정리가 본격화되면 최상병 사건의 외압 구조와 계엄 당시의 실행 구조가 어디에서 만나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연결 지점이 두렵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진실을 캐는 사람의 입을 막는 것입니다. 박정훈 대령이 상징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진실을 숨기려는 힘과 절차를 지키려는 힘이 충돌하는 자리에서 박정훈 대령은 후자를 대표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과 국힘이 왜 긴장해야 하느냐는 질문은 정치적 감정이 아니라 구조적 필연에 가깝습니다. 국방부 내부 정리가 속도를 내면 계엄 당시 군조직 안에서 누가 무엇을 공유했고 누가 무엇을 실행했고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의 고리가 더 또렷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 과정에서 최상병 사건을 둘러싼 외압의 방식, 책임 회피의 언어, 조직적 방어의 패턴이 다시 소환될 수도 있습니다. 주진우 같은 이름이 어디까지 등장할지, 윤석열이 당시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김건희가 어떤 방식으로 권력의 주변을 형성했는지 같은 질문들이 다시 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질문들이 다시 떠오르는 것 자체가 불편한 사람들에게는 박정훈 대령이 위험한 인물로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필요한 건 불편함을 덮는 것이 아니라 군이 다시는 같은 유혹을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제도적 결론입니다. 정치인 체포 지원 같은 발상 자체가 군에서 나오지 않도록 어떤 명령이 내려와도 거부할 수 있는 절차와 기록이 남도록 실행 단계에서 멈출 수 있는 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조사분석실은 단순히 누가 나빴는지를 가리는 조직이 아니라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해체하는 조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군이 명예를 회복한다는 말이 선언이 아니라 결과가 됩니다. 박정훈 대령이 합류하자 며칠 만에 직무정지 같은 조치가 나왔다는 흐름은 한 사람의 능력만 보여주는 장면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한 사람이 아니면 움직이지 못했던 조직의 민낯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박정훈 대령에게만 기대는 방식으로 끝내선 안 됩니다. 안규백 장관은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박정훈 대령을 상징으로만 소비할지 아니면 박정훈 대령이 일할 수 있게 국방부 전체의 태도를 바꿀지 말입니다.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는 김민석 총리의 주문이 진짜 의미를 갖는 순간은 국방부가 또다시 느려지려는 본능을 끊어낼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분명한 건 지금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군을 지키는 일과 헌정을 지키는 일을 분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헌정을 흔드는 행위에 가담한 사람이 군 내부에 남아있는 한, 그 군은 국민이 신뢰할 수 없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중책을 맡았다는 사실이 의미를 가지려면 그 의미가 사람의 이름에서 끝나지 않고 제도와 처분, 기록과 재발 방지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길로 가야만 군이 정말로 오명을 씻어낼 수 있고
윤석열과 국힘이 왜 박정훈 대령을 두려워했는지도 결국 사실로 증명될 겁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